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2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매매한 거는 한 종목 매매를 했고요. 오리콤이라는 종목 6월 30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금요일 날 상승할 때 한 4% 정도 먹고 팔았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 물량을 들고 있긴 한데 일단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다음 주에 시세가 더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팔지 말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총 3종목을 뽑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옵티시스부터 한국종합기술 뽑았는데 일단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이제 어제 된 걸로 보이고요. 어제라고 하면 안 되고 7월 1일 목요일 날 매수가 된 뒤에 일단 손절가가 23,850원인데 손절가가 23,850원인데 다행히 손절가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손절가까지 떨어지려다가 위에서 말아 올렸는데 일단 월요일날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깨지면은 뭐 손절해야 되는 거고 안 깨지면은 좀 들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정리하는 식으로 매매하겠습니다. 다음 한창산업인데요. 한창산업은 얘도 보니까 일단 매수가가 여기인데 이 위에서 매수가까지 안 온 다음에 그냥 바로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못하니까 이 종목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한국종합기술 이 종목은 이제 이재명 지사 인맥주로 올랐던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가 여긴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아침 일찍 아침에 여기 매수가 있죠. 3분봉으로 보는 건데 매수가 여기에 닿았다가 아침 일찍 이렇게 닿았다가 이렇게 올라가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시 30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 파동을 못 먹고 그냥 떨어진 다음에 매수가 돼서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면은 이제 한 2% 정도 손절이 나왔고 그럼 좀 아쉽게 됐죠. 2% 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로 이 종목들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제 경우에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전에 이제 이 종목 검증을 위해서 하기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손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결국 또 먹게 되면 이 손절한 것보다 2배 이상 먹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더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 종목 뽑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좀 빨리 보면은 7월 6일 날에 FOMC 회의가 좀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게 지수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지수의 위치 코스닥이 이제 다시 거의 최근 신고가로 다시 가고 있죠. 1038포인트로 코스닥 계속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 이런 전고점 넘어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일단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지금 지수의 위치가 조금 고점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 이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위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하기 전에 이런 조정 구간 한 번 정도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 같은 거 현금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월 6일 FOMC 회의에서 사실 여기서 바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사 바로 한다 이런 얘기가 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6월 달에도 얘기 나왔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괜찮다 하는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국채금리 수익률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2023년부터 한다라고 했던 의원들이 2022년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7월달 FOMC 회의에서도 좀 비슷한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런 이슈로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상운임 8주 연속 고공행진이라고 하면서 관련주는 이제 HMM이 있고요. HMM이 좀 대장으로서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 좀 엮여 있고 그 다음에 페노션이 또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페노션, 태웅로직스,
그다음에 T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엮여 있습니다. 해상 운임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고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HMM만 봤을 때는 얘가 21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금요일날 21선 위에서 이런 도지봉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권에 국민 면접을 했는 이낙연 전 총리가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좀 낮고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잘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좀 정치권 얘기라서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좀 과격하게 말을 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국민 면접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종목들을 좀 보면은 남선알미늄이 원래 옛날부터 대장이긴 했죠. 그동안에 하도 이목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 금요일 날까지 모습만 보면은 뭔가 위에서 단기 박스권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국민 면접 1위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월요일 날 좀 움직임을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월드나 이런 삼부토건, HSD 엔진, 그다음에 슈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저는 바로 매매는 안 할 거고요. 추세가 좀 더 확인이 되고 여기서 이런 앞에 있는 이 박스권 있죠. 앞에 단기 박스권 좀 넘어주는지 좀 보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 종목.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정권에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김동연 전 부총리도 똑같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정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정권에 각을 세운 거죠. 대립각을 국가 경영의 자질인가라고 하면서 비판을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는 이제 PM 풍년이랑 뭐 코메론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근데 PM 풍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장 같은 경우 대장주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양봉들이 나와줬다는 거는 나쁜 모습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모빌리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모빌리티 관련주를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 드론 택시 같은 거 관련돼서 이제 베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좀 더 찾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양자 대결에서 앞섰다라는 식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 인맥주보다는 이 기본주택 관련돼서 정책주들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이제 CCTV 관련돼서 코맥스 수술실 CCTV 법안 관련돼서 이런 코맥스랑 코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기도 했고 또 이제 무료급식 관련돼서 푸드웰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인맥주보다 정책주로서 정책주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맥주들을 잠깐 보면 이스타코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좀 인맥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21선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스도 원래 잘 가던 대장이긴 한데 지금 좀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죠. 일단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상태에서 오늘 저런 지지율 역전 이슈로 해서 좀 월요일날 상승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CS 프리엠스 뭐 이런 동신건설도 차트를 제가 잘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21선 구간에서 계속. 그래서 만약 이슈를 받으면은 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봐주면 좋겠죠.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세력들이 뭔가 이슈를 생각하고서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오후인데 오후에 나온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나온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이제 지지율 이겼다. 이건 또 오후에 나와가지고 참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곳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정책주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인맥주들 있죠. 인맥주들이 힘을 못 씁니다. 벅성, 웅진이랑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있죠.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인맥주를 조금 보는 거는 좀 추세적으로도 계속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허가 리스크 본격화로 플랜 B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플랜 B 하면 이제 이루온, 이루온이 이 높은 구간에서 한번 이 구간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이 나오고 이러진 않는데 일단 야권에서 따로 윤석열 전 총장 이제 플랜 B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라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종목들도 좀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는 받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를 이제 지지율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3일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 SDN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을 했죠. 국민의힘 복당하고 나서 지금 또 뭐 대안에 윤석열 전 총장 대안으로 얘기도 나오고 좀 있어가지고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데 전면 등교는 웬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을 잠깐 보면은 YB 김영희 이거는 좀 인맥주로 좀 엮여서 간 것 같고요. 다음에 YBM넷, 아이스크림헤드, 가스터디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힘을 많이 받고 이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잘 가는 섹터가 지금 진단키트 섹터들이 좀 잘 가고 있는 편이어서 그래도 진단키트 쪽을 좀 보면은 좋은데 진단키트 이쪽 이 대장주인 휴마시스를 조금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마시스가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17,200원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여기가 만약 깨지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신규 확진자가 또 700명대를 넘었고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높은 구간이어서 부담은 되지만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할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SLBM 수중 발사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주를 보면은 비추로테크가 좀 있고 빅텍 옛날부터 방산주죠. 빅텍, 스페코, 환일단조는 이게 최재형 사원장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엮여 있는 내일 차트는 그렇게 막 이슈를 받고 그런 건 없었고요. 내일 뭐 이슈를 받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블루 오리진 우주선 발사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 및 관련주들은 좀 다 봤고요. 저번 주에 그냥 관련이 있었던 것들 몇 개만 보면은 이제 유니스 의원이 대권 출마를 했다. 대권 출마 소식에 이제 유유제약이나 백강산업이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시세를 좀 준 것 같고요. 유유제약은 좀 낮은 구간이어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진단키트도 엮여 있고 SD 바이오 센서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 계속 봐줘야 되는데 일단 월요일날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네이버 M&A 찌라시 해가지고 키네마스터랑 솔본이랑 있는데요. 일단 키네마스터가 대장이고요. 일단은 개파락을 했습니다. 찌라시가 이 종목이 이제 자사주 처분 때문에 이제 공시를 내면서 금요일날 개파락을 하고 이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떨어지면서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버티면서 박스권을 만든다 치면 한 번 더 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도 상한가를 만들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관련 종목들, 뭐 KD가 좀 강하게 상승하죠. 다음에 일성건설도 계속 상승하고 일단 지금 기본주택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편입니다. 미국 전선 인프라 관련된 종목은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요. 다음 황교안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는 몇 개씩 만들어 가요. 뭐 국일신동도 그렇고 쿵국화재 좀 그런 종목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만들어 가는가 뭐 이러고 이슈를 갑자기 받으면은 상승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딱 뚜렷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한세 S24 홀딩스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아직 8월 6일이니까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임상 3상 신청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캐몬이 좀 가벼운데
금요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다. 다음에 LG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 7월 1일 날에 이제 합작을 하고 나니까 재료 소멸로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제 중공업주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현대미포조선도 얘가 원래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21선 좀 올려놓은 모습이고, 대우 조선해양은 아직 21선 밑에. 일단 21선을 좀 돌파를 해준 종목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꽤 강했죠. 수급도 외국인이 꽤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1선 돌파해준 모습이라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지금 좀 쉬어갑니다. 종목들이. 옵티시스도 아까 뽑아놨던 종목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지금 한 번씩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종목들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쉬어가는 중에서 조정이 조금씩 오면은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다음에 백신 여건은 그렇게 뭔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고, 디지털 화폐는 누리플렉스가 좀 요즘에 갑자기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뭐 KCT나 한네트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 21선 밑에서 그냥 박스권 만들고 있죠. 이러다가 한번 튀어주는 날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더라도 일단 나오는 거 보고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이제 이런 종목을 좀 사놓고, 이런 데서 사놓고 이제 올라갈 때 파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이제 뭐 이수앱지스, 휴원스 글로벌이 전에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모습 자체는 그래도 얘네들이 휴원스 글로벌을 보면은 이제 올려놨다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위에서 이 종목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관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 한전산업은 대장으로서 계속 잘 가고 있고요. 보성파워텍, 대창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래도 소형 원자로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지금 이렇게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 번 정도 더 이 섹터에 돈이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 대권 출마해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근데 차트가 그렇게 힘이 좋고 이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방향성만 봤을 때는 일단 고점을 좀 찍고 최근에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인데, 근데 이럴 때 조금 조심은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이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있는 저 FOMC 회의 결과도 뭐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잘 갑니다.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조정이 왔을 때 5일선을 깨냐 마냐 그거를 좀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수급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샀는데 외국인이 좀 판 모습 자체는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이제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환율도 지금 1135원 달러로,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져있던 상태, 11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갭 상승을 여기 해놓으면서 지금 가격이 1130원대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게 높아지면은 이런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지수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 월요일날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기 전에 잠깐 보면은 상승했던 종목 보면은 KD가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이제 기본주택 관련으로 2연상을 갔습니다. 코미팜은 이거 항암제 코미녹스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매집했다가 강하게 상한가를 갔고, 좀 거래대금도 뭐 790억 정도 터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오딘이라고 이게 앱마켓 매출 1위라고 합니다. 이 오딘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고, 차트가 여기서 이런 매집을 잘 해놨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금 1조 4천억 원이나 터진 종목이라 이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거의 대장으로서 상승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임주들 이제 게임 셧다운의 폐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나쁜 모습들이 아닙니다. 매매해보기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DM 코리아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했고, 이건홀딩스도 기본주택 관련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바이오니안
RNA 신약 기대감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2루호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연제약 또 mRNA 관련된 종목이죠. A 플러스 오픈베이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입니다. 일성건설도 이제 기본주택 관련돼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보면은 일단 7월 1일 날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이렇게 장중에 그 아래 꼬리 달리면서 조금 올라와 준 종목들을 관련 종목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매매할 종목으로. 일단 나이백이 있고요.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음 키네마스터를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푸드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이슈로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푸드웰 한번 매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3종목을 추가로 뽑았고 옵티시스 포함해서 4종목을 한번 매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5일 날 매매하는 걸로요. 그래서 나이백을 보면은 나이백은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서 저항대 있죠. 분봉상의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이 될 때는 2%에서 자르고 이제 수익이 날 때는 4.5% 정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나이백입니다.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인데요. 키네마스터 한번 보면은 키네마스터가 오늘 금요일날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얘는 좀 한 2% 위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한번 저항대로 여기를 이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분봉상에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2%고 먹을 때는 한 4.5% 먹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예, 키네마스터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푸드웰인데요. 푸드웰 무상급식 관련된 이슈로 엮였던 종목이고요.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그 전날에 장대 양봉 만들어졌던 분봉상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이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 위에서 매수를 여기서 할 것 같네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매도는 한 이런 구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나갈 때는 이제 손절 될 때는 한 3%에서 자르고 먹을 때는 한 5.7%에서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하겠습니다. 푸드웰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낮춰서 9,990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